예. 오늘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았죠.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해갖고. 그래서 오늘 뭐 주식 방송들에서도 굉장히 이거 좀 하락했다고 좀 말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하락이냐, 아니면 뭐 단기적인 조정이냐 갖고 말을 하던데, 저는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저는 오늘 좀 섬뜩한 걸 좀 느꼈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에 잘못하면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보면은 1.23% 하락했고, 뭐 코스닥 2.31% 하락했는데, 최근에 처음 하락이죠. 그쵸? 뭐 그렇게 최근에 조정된 적이 없었는데, 거의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뭐 그저께 정도였나? 한 며칠 전에 좀 이렇게 단기 고점인 것 같다. 이게 조금 잘못하면 좀 떨어질 기미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아무튼 근데 좀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쵸? 이제 코스피 봤더니, 일단, 여기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엄청 빠져나가고, 그쵸? 기관도 빠져나가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도하면서, 예, 그 다음에, 예, 조윤델리님이 반갑습니다. 아니, 뭐, 예, 지각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요새 스케줄상으로 좀 이렇게 방송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 혹시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예, 아무튼 제가 좀 불규칙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내다 팔고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이렇게 계속 지수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죠. 그쵸? 외국인도 보면 뭐 거의 막 5천억 팔았고, 그쵸? 기관도 막 던지고 있고,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들이 막 던지는 와중에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봐야죠. 그쵸? 그러면은 오늘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 몇 개 주요 주식들을 보겠습니다. 뭐 CGN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쵸? 아, 이거 2만 원짜리가 옛날에 뭐 2만 원짜리가 30만 원 됐는데 이런 거 뭐 하나 갖고 있었으면 부자 됐겠다. 아니 뭐 어떤 주식이 언제 오를지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 다 수십억 부자죠. 그쵸? 근데 문제는 모르죠. 그쵸? 어떤 주식이 언제 오를지 모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좀 너무 올랐다고 평가받았던 그런 CGN, 그쵸? 코로나 키트주, 진단 키트주가 오늘 20%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쵸? 2만 원짜리가 3만 원이, 아니 30만 원이 됐다가 다시 20만 원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20%가 빠졌는데, 드디어 오늘 뭐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예, 그 조정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쵸? 너무 오른 거는 좀 조심하시라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한 이틀 만에 10%가, 아니 10만 원이 빠지는 거, 그쵸? 뭐 20%, 30%가 확 빠지는 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요 CGN이 3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이 됐다. 난리가 났죠. 그쵸? 아이고, 예, 아름다운 시간이 간다님.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또 슈퍼챗까지. 예. 예.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예.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로나 테마주들이 갑자기 한 방에 확 빠진다. 뭐 하루 20%막 30% 빠지고, 그쵸? 30만 원짜리 주식이 한 이틀 사흘 만에 20만 원이 된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쵸? 예. 예, 언가르코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어코 이게 일어났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타고서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무슨 30%가 빠져버린 일이 진짜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전기차 관련주죠. LG화학. 뭐 LG화학은 우량주래 갖고 최고가가 한 78만 원까지 갔었는데 70만 원이 됐는데요. 요거는 요거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최고점 찍고서 좀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른다 하던 주식들조차도 오늘 조정 주면서 테마주, 전기차 뭐 코로나 테마주들이 좀 많이 꺾였다. 그렇죠. 예. 예, 이재천 님의 반갑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 자, 요런 거. 아직까지 테마 타고 있는 주식들이 있죠. 아직까지 테마 타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테마주 중에서도 계속 오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것도 또 오르던데, 시장의 질이 되게 안 좋다는 게 이런 테마주, 이런 개별주 무슨
무슨 테마다, 뭐 이재명 대선 테마다, 아직도 코로나 테마다, 요런 것만 오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 주식들도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개별 테마주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잘못 잡으면 되게, 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테마주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시장 질 자체는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자, 환율 보겠습니다. 이거 환율이 뭐 1180원 이하로 떨어진다. 뭐 어때 1100원 이하로 떨어진다 말이 많았잖아요. 계속 어떤 주식 방송들을 봐도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쵸? 예, 환율 계속 떨어지고, 원화 강세로 가고 약달러로 가고,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대니까 원화 강세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른다. 오히려 뭐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서 한국 주식시장은 영원히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쵸? 근데 뭔가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동안에 약달러 추세 타고서 그 원달러 환율도 계속 내리면서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무한하게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만 딱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린다. 뭐 무한하게 내린다. 그 다음에 뭐 한국 주식이 무한하게 오른다라고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밑에 그런 지지선이 있겠죠. 저지선은 있을 것이고 어느 뭐 118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동향을 봤더니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제가 사흘 전쯤에 그 말씀드렸었는데 맞았죠. 그죠?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고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약달러로 해갖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못 오르고 있죠. 그렇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죠. 원 달러 환율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약달러에다가 주식시장 오르는 건 맞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한해서 조금 이상하다. 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환율 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짐 싸서 나가고 있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 뭐 4,600억 팔아서 나갔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짐 싸서 나가고 있고 지수는 떨어지는데 기관까지도 팔고 있고 개미들만 꼬여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시장 좀 뭔가 질이 안 좋아 보인다.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도 이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뭐 외부적인 그런 약간 이런 주식시장 외부 변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미통당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정강정책 이런 게 나왔는데 예, 그거 뭐 발표한 거 슬쩍 보니까 뭐 기본소득도 들어가 있고서 민주당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이거 무슨 생각을 할까? 예. 그 예, 맞죠. 기업은 다 죽어나는데 주식만 올라가는 괴이한 현상.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미통당의 정강정책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봤었더니 그 뭐 민주당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 그럼 이런 거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뭐 이거 미통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한국 시장의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일단 미통당에서도 계속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그대로 그냥 갖다 쓰겠다고 하는데 그럼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정한 우파 정당이 없고 그럼 뭐 자유시장 경제 정책은 없고 그냥 야당이라는 보수 정당이라는 미통당까지 그냥 민주당과 같은 뭐 경제민주화니 뭐 기본소득이니 이런 그런 좌파적 경제 정책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럼 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딱히 한국 시장은 매력이 없죠. 그쵸? 예, 비비안 주님이 교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뭐 미통당 정강 정책 같은 거 봤더니 이거 뭐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그냥 정책 나오는 게 경제 정책.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한국 시장이 매력